(2009년 8월 6일) 경찰은 주차장에 미상의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신고는 단순히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아니었고 차량 안에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차량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남성은 41세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프라모델 조립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의 손에 연탄을 만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차량 안에서 차 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이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등이 있었다. 경찰은 렌터카의 명의를 조사하였고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을 특정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했다. 2009년 2월 4일 오우메시에서 53세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2009년 8월 15일 지바현에서 80세 남성이 자택에서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은 이들 모두와 연관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연인 관계로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가 이미 2009년 9월 25일 혼인빙자 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남성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로 입건된 여성이었다. 2010년 2월 22일 키시마는 3건의 살인사건 혐의로 재입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 카나에의 겉모습이었다. 고도 비만 체형과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꽃뱀 사기를 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키시마 카나에를 알아보도록 하자. 키시마 카나에. 키시마 카나에는 1974년 11월 27일 홋카이도 동부에 위치한 나카시베 지초에서 사형제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가족은 키시마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인근의 베카이처로 이사하게 된다. 베카이처는 도쿄의 2배가량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매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가 12만 마리가 있다고 하니 소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행정서사로 근무하는 나름 엘리트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강사로 일했다고 한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는 항상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을 주변 이웃들은 부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시마의 가정환경은 나름 유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등학교 시절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절부터 도벽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계도에 나섰지만 키시마의 도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키시마는 허언증이 심했으며 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이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키시마는 대략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도벽과 허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키시마는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빈번하게 택시를 타거나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의 돈을 대신 내주곤 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키시마에게 그렇게 풍족한 용돈을 준 일이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키시마는 당시 원조교제를 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시절 나카시베치의 주차장에서 중년의 남성과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첫 경험. 키시마 카나에는 고등학교 시절 40대의 대머리 남성과 교제를 했다. 친구에게 요즘 만나는 남성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40대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었다고 한다.
이 남성과 키시마는 여타 다른 원조 만남을 하는 남성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키시마는 이 남성의 지시로 남성의 지인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을 절도하는데 협력한 일로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당시 키시마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하며 사과한 점과 키시마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참작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시작. 키시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양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기 위해 상경한다. 하지만 키시마는 곧바로 대학을 중퇴하고 풍속점 등에서 일한다. 이때 자신에 대해 말하길 매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이 자신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매우 많은 남성의 마음을 기술로 사로잡아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키시마는 돈에 대한 집착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속점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절도 등을 함께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며 인터넷 사기도 치게 된다. 이에 2003년 인터넷 경매 사기죄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키시마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일을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던 2005년 키시마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와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버지는 차를 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물에 빠진 키시마의 아버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용도를 알 수 없는 연탄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를 두고 키시마의 아버지도 키시마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증거가 없기에 이는 추측성 의견으로 남는다. 꽃뱀. 2000년대 초 키시마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이 만든 음식, 여행 사진, 고가의 와인을 마시는 사진 등을 올렸다. 실제로 키시마는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키시마의 사형 소식을 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은 더 이상 키시마가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슬프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가 지닌 마성의 매력 중 하나는 요리였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며 남녀 소개 사이트 등에서도 활동했다. 키시마는 자신의 신분을 몰락한 귀족의 자녀로 소개하며 피아노 강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직업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키시마는 고도 비만이었으며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남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이었다. 자신에게 대화를 거는 남성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조금 가까워지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를 발전시켰다. 남성들이 넘어오면 바로 관계를 가진 후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며 결혼할 의사를 은연중에 전달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남성에게는 접근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남성에게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요리 솜씨와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풍속점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이용하여 뒤떨어지는 외모를 커버하며 남성들에게 마성의 매력을 뿜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여성 경험이 매우 적은 독거 남성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키시마에게 금전과 목숨까지 빼앗긴 남성은 대략 6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 개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체포 당시까지 피해를 당하던 남성까지 합치면 대략 20명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범죄 수법. 그녀는 관계가 깊어진 남성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자신이 어린 시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현재는 몰락하여 공부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훗날 결혼해서 갚겠으니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종용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니 흔쾌히 자금을 융통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키시마의 외모가 빛을 발하는데 매우 평범이하의 외모를 가진 덕에 남성들이 이 여자의 사랑이 정말 찐사랑이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런 외모의 여성이 자신들을 속일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큰 자금을 융통한 남성들에게 키시마는 연락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남성들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연탄을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경찰이 추궁하자 그들이 내게 연탄을 사다 달라고 요청해서 사다 준 것일 뿐이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자신과 이별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 키시마가 연루되었다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1억 엔을 편취했다. 이에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다. 키시마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대법까지 사형은 유지되고 끝내 사형으로 종결된다.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옥중 모습을 전하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블로그를 운영한다. 심지어 이 블로그는 유료 회원 서비스까지 존재하며 적잖은 가입자들이 이에 호응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이 여자의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다.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내용을 기고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사형수 신분으로 옥중 결혼식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횟수가 무려 3번이나 된다. 첫 번째 결혼은 2013년 무렵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던 도쿄의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6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아내와는 사별한 상태였고 키시마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 남성과 약 10회 정도 편지를 주고받은 후 키시마는 이 남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키시마는 결혼한 남성에게 결혼 후 주 1회 면회를 올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 때문에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 남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자 자주 면회 오지 않는 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버렸다. 이후 이혼 후 100일이 지나야 하는 법률상 기간이 지나자마자 체포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 옥중 재혼을 한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남편이 키시마를 입양해 전 남편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키시마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한 키시마는 2018년 1월 세 번째 결혼을 한다. 이후 이 남자의 정체가 2019년 4월 공개되었는데 무려 주간 신조라는 언론사의 편집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 언론사에서 편집장 다음 2인자 정도 위치라고 전해진다. 4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키시마의 유언 수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를 취재하던 중 빠져들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남성이 신문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있다. 키시마가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그녀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테크닉. 키시마 본인이 작성한 저서 예찬 속에는 자신의 테크닉이 얼마나 위대한지와 자신이 얼마나 명기인지에 대해 많은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언한 남성은 없다. 목소리. 이에 관해서는 법정 등에서 실제로 키시마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다. 종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아마도 옥구슬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같다.
일반적인 말을 하는 와중에도 헐떡이는 목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라는 표현도 있다. 아마도 매우 기교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깔끔한 글씨체.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며 남성을 만났던 키시마의 글씨체는 매우 깔끔하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글씨 잘 쓴다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요리. 키시마는 유명한 요리 전문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전해지며 여러 요리 수업을 듣고 과정을 수료했다고 전해진다. 키시마는 남성의 위장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큰 매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물론 요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화이다. 그녀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옥중 결혼을 3번이나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키시마는 이렇듯 사형수의 신분으로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잘 지내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